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레디슨 블루 리조트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음, 일단 레디슨 블루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요. 첫 번째, 저렴한 가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2023년 8월 23일 날 이제 도착을 했는데, 그때 제가 한 달 전쯤에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을 때 대략 한 왕복 티켓이 1인당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지금 푹꼭 3박 5일 동안 자유여행 일정으로 호텔과 숙박이 대략 인당 50만 원 정도, 50만 원 조금 아래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 값 제외하고서라도 숙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다른 저희는 이제 티몬에서 참 좋은 여행이라는 이제 여행사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, 솔직히 다른 리조트의 금액은 잘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. 단순하게 비행기 가격이랑 그리고 아고다에서 호텔 가격만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레디슨 블루의 장점으로는 북쪽에 있다입니다. 이것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중심가 이제 푸꾸옥의 시내라고 하면 이제 중부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쪽에 숙소들이 많죠. 유명한 숙소들이 많은데, 저는 오히려 북쪽의 레디슨 블루에서 묵었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일단 장점으로는 북쪽에는 그 빈 원더스라는 놀이동산과 그랜드 월드라는 음, 그랜드 월드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여행지, 뭐 식당가도 있고 몰도 있고 이제 주변에 돌아다닐 수 있는, 그리고 밤에는 분수쇼도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. 거의 그 레디슨 블루에서 그랜드 월드까지 버기를 무료 버기를 무료 버기를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. 그 리조트에 전화만 하면 이제 버기를 불러주고, 숙소에서 내려가서 이제 말하면 버기를 불러주고, 그 그랜드 월드에서 전화 한 통하면 이제 버기가 또 오는, 그 버기를 타고 내리는 그 장소가 있는데, 그쪽까지 이제 와줍니다.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, 또 여기 북부에 빈펄 사파리가 있죠. 사파리가 있어서 그것도 가까이 이제 그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단점으로는 이제 북부에 있다는 것,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, 킹콩마트는 이제 중부 쪽에 있고, 특히 호핑 투어는 이제 남부 쪽 섬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, 저희는 어저께 이제 호핑 투어를 다녀왔거든요. 이제 한국에서 신청을 했고 미리 예약을 했고 갔다 왔는데, 거의 가는 데만 한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. 이제 버스로만. 그리고 그런 이제 버스 비용은 또 따로 이제 비용을 내야 돼서, 그런 좀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여기 바로 옆에는 빈펄 리조트도 있고, 그리고 카지노도 있더라고요.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카지노도 있어서 성인들이 놀 곳,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 함께 그 빈원더스라는 놀이동산도 있으니까, 그리고 사파리도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로는 일단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일반 중부 쪽에 있는 유명한 호텔들을 보면, 그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가 여기 레디슨 블루는 한국인들을 거의 한 두 팀 정도 밖에는 못 본 것 같아요.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,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걸 선호하진 않아서, 그래서 어저께 그 호핑 투어도 한국인 가이드가 아닌 이제 그 글로벌
그 베트남 가이드님과 다른 나라 사람분들하고 이제 호핑 투어를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했는데요. 그 레디슨 블루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저께 방 소개 영상 보셨죠? 일단 방이 좋아요. 그 성인 2명 하면 그 룸을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일단 거실이 있고 침대 컨디션이 일단 좋더라고요. 그 침대 너무 세게 눌리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숙면을 잘 취했던 몇 안 되는 호텔 리조트 중에 하나였습니다. 단점으로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다른 리조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영어를 크게 잘하진 못해요. 뭐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의사소통이 좀 불편해서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도 그 베트남어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한글로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줘서 뭐 크게 무리는 없었지만 뭐 영어가 썩 잘 통하진 않는다. 이게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인데 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느끼시는 게 어떤 게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아직 뭐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다 뭐 돌아보지는 못해서 저기 보니까 뭐 코로나 카지노 쪽에도 식당가가 많고 쇼핑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가보진 못했거든요.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거기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3박 5일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네요. 그래서 좀 한 이틀 정도는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상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레디슨 블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용했던 그 모닝 투어하고 호핑 투어 이것도 예약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. 안녕. 뿅. 오. 차. 뿅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번에 푸꾸옥 여행을 하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모닝 투어 패키지를 저희는 이용을 했는데요. 공항에 도착해서 거의 오후 1시, 2시까지 이용을 했던 모닝 투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사실 저는 그 레디슨 블루 그 리조트에서 얼리 체크인 9시까지 가능해서 크게 모닝 투어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왜냐면은 그 숙소에서 공항까지도 이렇게 왕복 셔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은 무리 없이 아침에 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닝 투어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여행이 그래서 모닝 투어를 이용해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보고 볼 수 있는 것들 이거를 좀 확인해 보고자 모닝 투어를 신청을 했고요. 결론적으로는 되게 저는 만족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만족했고 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 1인당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90분 마사지 요금이 이제 포함이 되었고 성인 이제 90분 마사지 2명을 하면 유심칩을 하나를 주더라고요. 그것도 좋았고 대신에 그 유심칩이 전화 거는 건 안 돼요. 받는 건 되는데 거는 건 안 되고 대신 문자는 또 가능해서 문자 가능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유심칩을 하나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일정으로는 그 모닝투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착해서 가이드 분을 만나면 유심칩을 받고 처음에 이제 조식으로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이후에 그 사원을 갔다가 바닷가 앞에 있는 사원을 한번 들리고
다음에 마사지를 받고 그 다음에 환전소를 들려서 환전을 하게 해줘요. 그래서 그 100달러짜리를 가져가면 좀 더 이제 환율이 좋고 50달러나 10달러는 100달러보다는 환전이 좀 안 좋은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환전을 한 다음에 킹콩마트, 우리 푸꾸옥에서 제일 큰 마트로 유명하죠. 킹콩마트를 갔다가 점심으로 이제 식당을 가는데 그 점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. 근데 거기서 먹었던 반새우가 저는 지금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서 먹은 반새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반새우 그리고 모닝글로리랑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소스에 찍어 먹는 그 뭐 세 가지 시켰었는데 앞에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먹은 반새우가 정말 제일 맛있었습니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노이에도 있고 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이제 방문을 해서 점심을 먹고 숙소까지 이제 이동하는 코스인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특히 3시에 체크인을 하는 숙소를 예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모닝 투어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스케줄이 있다면은 그걸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환전도 할 수 있고 유심도 받을 수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왜냐면 그 새벽에 2시 40분부터 이제 베트남 시각으로 6시 반에 도착을 하는데 잠을 솔직히 거의 못 자다시피 하거든요. 그 비행기 내에서는 시끄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잠이 저는 잘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체크인 3시까지 그 시간을 버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리조트에 이제 짐을 먼저 놓고 수영을 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모닝 투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모닝 투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원래는 그 스케줄에는 없었는데 조식을 먹고 이제 사원을 갔다가 그 마사지를 받는 코스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마사지 받는 시간이 8시 반이었고 저희가 사원에서 나와서 마사지 샵 근처에 간 시간이 대략 한 7시 40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가이드님이 한국말을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. 여자 가이드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카페를 가기를 물어보셨고 저희가 그때 팀이 한 5팀 정도 한국인 팀이 있었는데 다 동의를 해서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먹은 또 코코넛 커피가 제가 여기 푸꾸옥 와서 먹은 커피 중에서는 또 제일 맛있었고 그때 오션뷰여가지고 뷰도 너무 좋았던 카페로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틈틈이 또 그 베트남 현지인 가이드 분께서 킹콩마트에서 사면 좋을 상품들 그런 것들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추천받았던 상품 중에 잠시만요. 거기서 가이드님께 추천받았던 상품 중에서 일단 요거 망고 젤리 요거를 또 많이들 구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이거를 이제 그 지인분들한테 나눠주려고 구매를 했고 이게 이제 대용량 사이즈고 이게 진짜로 그 젤 망고 그 과일 자체가 뭐 들어있다고 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추천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푸꾸옥에는 후추가 유명하다는 정보는 많이 받으셨죠. 그래서 추천받은 게 요 이제 블랙 페퍼 요 상품도 이제 추천받아 가지고 구매를 했고 새우 소금도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쉬림프 칠리 솔트라는 새우 소금까지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걸 추천받아서 구매를 한 거고요. 킹콩마트에 또 뭐
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판매를 하던데,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으시는 것들이 있으면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사지는 저희는 이제 부부여서 프라이빗한 방을 원하긴 했지만, 이제 워낙 그쪽에는 그 팀 단위로 많이들 가시는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, 여자는 또 여자끼리 방을 이렇게 나눠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마사지는 좋았어요. 90분 동안 받았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아침으로 먹은 조식 쌀국수 첫 끼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. 기대했던 것만큼 네, 맛은 있었고요. 네, 기대 이상으로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아니었지만,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으로 먹었던 반새우는 진짜 맛있었어요. 맛있었고, 그 사원은 한 번쯤 들려 볼 만한 곳이다. 뭐 사진 찍기에는 좋다. 뭐 그 정도. 뭐 크기가 크진 않아서 거기서 뭐 오랜 시간 이제 뭐 둘러본다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, 크진 않아서 그냥 이제 사진 찍으러 가기에,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때우러 가기에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사지를 받기 전에 카페를 갔었는데, 그 카페가 참 좋았고요. 마사지 받고 환전, 그 진주를 파는 곳에서 환전을 했거든요. 그 진주가 또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해줬는데, 그 100달러에 270만 동? 270만 동이었나? 2700만 동? 그 100만 동이 10만 원, 5만 원 정도 되니까 270만 동이었나 봐요. 100달러에 270, 모르겠다. 사진을 찍어 놓을 걸. 어쨌든 뭐 되게 잘 쳐준다고 해서 했는데, 235만 동, 235만 동, 237만 동, 237만 동이었던 것 같아요. 100달러에 237만 동에 이제 환전을 해줘가지고 괜찮게 받은 것 같습니다. 호텔보다는 더 좋은 환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환전을 했고, 킹콩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, 그리고 이제 점심으로 먹은 무슨 하노이였는데, 거기에 반새우가 진짜 최고,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. 그 베트남 푸꾸옥 맛을 뒤집어 놓으셨다. 이제 진짜 맛있었습니다. 뭐 그 다른 데서도 보니까는 뭐 오바마가 찾아온 식당, 뭐 오바마가 먹은 식당,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, 뭐 그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그렇게 말이 있더라고요, 그 집이.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를 이제 각자 이제 보내주는데, 저희 그 레디슨 블루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인 해서 10불, 그 US 달러로 10불 정도, 10불을 받더라고요. 추가 비용이 이제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이제 북쪽에서는 10불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모닝 투어는 이제 만족했고요.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너무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쉬는 거를 추천드려요. 저희는 이제 쉬진 못하고 막 수영하고 저녁 먹으러 또 그랜드 월드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, 그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모닝 투어 하시면 이제 오후 일정은 뭐 크게 잡진 마시고 한숨 주무셨다가 저녁 먹으러 이제 일정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 모닝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은 어제 진행했던, 다음은 어제 했던, 다음은 그 호핑 투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또 만나요. 안녕. 뿅.
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푸꾸옥 호핑 투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이튿날에 호핑 투어를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. 4박 4개의 섬과 그리고 그 케이블카, 선월드 워터파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코스로 진행을 했고, 아침 7시 45분에 픽업이 오셨어요. 저희 숙소 조식 시간이 7시부터거든요. 그래서 조식을 즐기지 못하고 이제 7시부터 대략 한 30분간 조식을 먹고, 그리고 이제 바로 이미 저희는 래쉬가드를 입은 상태로 이제 조식을 먹은 거고요. 보니까 래쉬가드 입은 사람은 다 한국인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영할 때 래쉬가드 입는 걸 저는 못 봤어요. 래쉬가드 입으면 한국인이다. 그래서 내심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, 근데 저희 팀에는 래쉬가드 입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외국인들,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팀을 이뤄서 그 호핑 투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저는 레드리버스라는 그 호핑 투어를 이용을 했고요. 그래서 7시 40분에 이제 45분에 차를 타서 대략 그 섬까지 또 1시간 반 정도 거의 걸렸어요. 이게 저희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호핑 투어는 남쪽에서 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이상 이제 시간이 걸린 것 같고, 그래서 첫 번째 도착을 해서 시워커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, 그거는 유료예요. 이제 추가로 저희가 그 4개 섬이랑 그 그랜드 월드, 저희가 그 4개 섬이랑 그 케이블카, 그 워터파크까지 포함된 게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숙소에서 남쪽까지 또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80만 동,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만 원, 1인당 2만 원 이렇게 추가 비용이 이제 차비만 2만 원이 발생이 됐고, 호핑 투어 처음으로 갔을 때 이제 시워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. 그건 이제 옵션 사항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하긴 했습니다. 95만 동이었고, 인당 95만 원이면 대략 한 5만 원 안 되는 거죠. 한 4만 7, 8천 원 했고, 비디오 이렇게 선택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던데, 저희는 그냥 이제 시워커만 하겠다라고 했는데, 나중에 그 투어 쪽에서 그 영상을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영상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. 시워커는 저도 처음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시워커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,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워커를 했고, 두 번째로 호핑 투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호핑 투어 스팟이 생각보다 물 수심이 깊어가지고 처음에는 안나가 되게 좀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, 그래도 그 첫날에 수영으로 이제 좀 적응을 했죠. 저희는 또 스노클링 마스크를 별도로 들고 가서 저희 걸 이용을 했는데, 나머지 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투어 쪽에서 준비한 안경만 쓴다든지, 안경이란 이제 그 호수 그것까지 이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당연히 이제 구명조끼는 다 빌려주는 거고, 그리고 물 한 병씩 이렇게 차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호핑 투어 그 스노클링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, 30분에서 40분 정도,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, 대략 한 11시 40분쯤 이제 점심을 먹으러 또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. 다른 섬에 이동을 하니까 비가 너무 갑자기 확 내리더라고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머지 일정이 취소되면 어쩌나 이제 걱정도 했는데, 다행히 점심 먹고 나서는 비가 그쳐가지고
날씨가 너무 다시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, 뭐 그 이후 일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그때 먹은 점심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시푸드 위주의 이제 점심이 나왔었는데, 네, 뭐 여럿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, 그 중에서 그 누들이 있었어요. 볶음면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그거를 먹고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자유시간이 그 섬에서 주어지는데, 저희는 이제 커피 하나를 주문을 해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해변을 산책을 했습니다. 네, 해변 산책을 하고 그때 이제 영상도 많이 찍고 이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. 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, 그 점심을 먹은 섬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두 번째 호핑 투어를 하는 장소로 갑니다. 그 점심 먹은 그 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이제 그냥 배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호핑 투어를 하게끔 하는데, 거기도 또 수심이 깊어가지고 좀 처음에 겁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네, 거기서 이제 호핑 투어를 하고 이제 이후에 그 선월드 워터파크로 이동을 합니다. 선월드 그 저희 팀원들이 이제 뭐 대만 사람들도 있었고, 인도 사람들도 있었고, 가족이 인도 분이었고, 뭐 또 다른 이제 서양 분들도 있었는데, 저희 인도 가족들하고 저희만 그 선월드랑 케이블카를 이용을 하더라고요. 나머지는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2차 호핑 투어까지만 하고 끝나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팀은. 네, 저희는 이제 선월드에 있는 워터파크가 4시 반에 그 이용이 마감이 돼서 저희가 한 3시쯤 도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, 그 워터파크에서 유명한 놀이기구들은 다 타봤는데 그 포세이돈은 뭔가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. 그 포세이돈 빼고 그 나머지 이용을 했고, 그래도 에버랜드에 있는 메가스톰은 이기지 못했다. 그래도 뭐 괜찮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그 워터파크를 이용하고 이제 그 워터파크에서 케이블카 그 편도로만 이제 케이블카를 타더라고요. 이제 보통 이제 왕복으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던데, 그거는 이제 선월드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왕복으로 타시는 것 같고, 저희는 이제 선월드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도착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셔틀을 타고 숙소로 다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코스를 이용을 했었습니다. 케이블카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그 케이블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략 한 20분 정도 그 케이블카를 타는데, 그 케이블카는 이제 크기가 커서 저희 뭐 둘만 타는 게 아니라 대략 한 거의 20명, 15명에서 20명 가까이 그 태웠던 것 같아요. 4, 8, 12, 16, 네, 한 16명, 16명에서 18명 정도 이렇게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긴 시간 타고 이제 아래 바다도 구경하고 그 푸꾸옥 그 시내도 보이더라고요. 그 도심지도 남부 쪽 도심지도 볼 수 있는데, 그렇게 보고 이제 20분 정도 타고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. 그 대략 저희는 또 그 숙소가 북쪽에 있는 숙소이기 때문에 거의 갔다 왔다만 차로만 이제 3시간 걸리는 코스였고,
그래서 거의 일정이 7시 45분에 오전 7시 45분에 시작을 해서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오후 7시더라고요.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되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체력만 된다고 하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안나랑 저랑 워낙 그 수영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런 호핑 투어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뭐 괌에서라든지 뭐 세부에서더라든지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이런 이제 호핑 투어를 즐겨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호핑 투어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베트남 가이드분이 참 친절하게 말씀 잘 해주시고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이용을 했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좀 이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섬 4개 케이블카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이용하는 그 코스인데 그 자녀부 물론 이제 인도 그 가족들도 자녀 그 쌍둥이 여자 2명을 이제 같이 해서 그 아빠 엄마 쌍둥이 이제 그 여자아이 2명이 이렇게 이용을 저희랑 같이 끝까지 했었었는데 그 인도 가족은 그 숙소가 풀만이더라고요. 풀만은 거의 그 써널드에서 그 숙소까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멀지 않아서 뭐 갔다 왔다 해도 거기는 30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거의 3시간이었으니까 숙소가 중부 쪽에만 해도 그래도 가족 단위로 이용은 이제 추천드리는데 아마 북부 쪽으로 머무시는 분들이 이런 호핑 투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그래서 호핑 투어 비용은 1인당 10만 원에 4개 섬이랑 그 케이블카 워터파크까지 포함이고요. 그 시워커 첫 번째 섬에서 갔던 시워커는 불포함이었고 그게 이제 옵션 사항이고 그거를 하게 되면 시워커를 하고 안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스노클링이나 뭘 할 수 있는 걸 따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시워커는 한 15분이었고 15분에 95만 동 1인당 네, 이었습니다. 시워커랑 그리고 왔다 갔다 이제 차비 그거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차비는 변경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북쪽이어서 1인당 4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만 원 정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토탈로 봤을 때는 10만 원에 차비 2만 원에 그 시워커 대략 한 5만 원 잡으면 한 1인당 17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호핑 투어로. 네. 만족했던 하지만 조금은 피곤했던 왜냐면 그 첫날부터 쭉 피로가 또 그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호핑 투어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 뿅.